님들, 우리는 이번에 가격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가는 주제가 소비자 관여도 수준이 내부 중고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뭐가 몰라? 중고 가격이 뭔지, 내부 중고 가격이 뭔지, 외부 중고 가격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스무 그림 찾기 하세요. 얘들아, 아시죠?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만 잘해도 독서는 중간은 갑니다. 오케이? 적어도 우리가 시험 범위가 던져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점 받을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학사는. 태양 그냥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만 해. 자, 그 지금 학사 시험 범위 한 10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중고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겠다. 외부 중고 가격, 내부 중고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중고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과 같이 소비자 외부 환경에 제공되는 가격이고 가격표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제시되고요. 내부 중고 가격은 소비자가 가격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다.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서 형성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외부 중고 가격은 외부 붙었잖아. 객관적인 어떤 가격이고요. 내부 중고 가격은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야. 사람마다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거든. 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그 기준이 내부 중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야. 나는 화장품에 20만 원까지는 쓸 수 있어. 가 내부 중고 가격이야. 예를 들면, 물론 전 못 써요. 못 쓰는데 예를 들면 좀 비싸잖아. 근데 왜 거기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겠어? 나이가 들면서 내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계속 찾으면서 써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 화장품을 계속 써야 돼. 근데 저는요, 3만 원이야. 무슨 말이야? 나는 아직까지는 3만 원짜리 화장품을 라인에서 쓰는 거야. 근데 님들은 만 원대잖아. 맞지? 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잖아. 3만 원 이하잖아. 그거는 그 가격대를 찾아 써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내부 중개 가격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내부 증거 가격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냐?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에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양의값이나 의미값을 부여해서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비교해서 소고기가 더 뛰어나다 판단하면 소고기한테 돈을 더 지출할 수 있는 거고, 맞지? 육질이 떨어지면, 야, 근데 그냥 돼지 먹고 말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맞나? 자,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내부 중개 가격의 형성 과정.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딴 식으로 적어놨는데, 알아서 잘 써주세요. 아마 제가 중3 수업하면서 이걸 미리 적어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내부 증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여도라. 주어진 상황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 제품을 구매한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 흥미, 관심사에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이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가 영있다. 소비자의 건강, 위신,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 관여도가 높아진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건강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내 체면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가격이 비싼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사, 20만 원짜리를 사, 그러면 성분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가격이 싸. 그러니까 뭐 크림 두 개 뭐 만 얼마야? 그러면 그냥 사겠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관여도가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소비자는 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무슨 말이야? 만 원짜리 살 때는 그냥 검색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냥 클릭해가지고 사고요.
20만 원짜리 살 때는 메뉴에 있는 거 클릭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일일이 검색하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기능 비교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산다 이거야. 맞지? 왜 그렇게 하잖아.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뭐 20만 원짜리 살 때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그러잖아. 저는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해 관여도가 높으면 차별화에 크게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점차 생략하고 그냥 대충 산다는 거죠. 내부 중고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야, 뭐,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커피 얼마에 샀어? 1,500원에 샀어. 오늘 커피 얼마야? 1,800원이야. 아, 그냥 사. 300원 차이는 그냥 사.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1,800원에 샀어. 스타벅스 커피 얼마야? 4,300원이야. 그냥 사? 아니요. 쿠폰 없나? 이렇게 되잖아. 스버? 쿠폰 없어? 할인 없어? 아니, 별이라도 받아야지. 텀블러 가져가서 에코별 받아.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자,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고가 제품이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 중고 가격을 유지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화장품 이야기했지. 20만 원짜리 화장품을 처음 살 때가 힘들지. 한 번 써보고 만족하면 그냥 계속 그거 산다는 거야. 자, 소비자 관여도 수준에 따른 내부 중고 가격 형성에 상이한 양상.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가볼게. 아, 활용화 이제쌤 만덕 안 산대. 진짜요? 응. 이제 연산동 산다. 이사 음. 왔다가. 그래서 후민이가 선생님 그렇게 멀리 안 사는 것 같던데, 이랬는데. 가까이 산다, 이제. 혼자 산다. 중고 가격은, 음, 음, 제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예를 들면, 그 중고 가격이 뭐냐면, 커피 얼마까지 마실 수 있어? 님들. 님 커피 가격 얼마까지 마실 수 있어? 5천 원? 좀 비싸. 지금 그럼 얘는 제품 커피에 대한 중고 가격이 5천 원 이하인 거야. 3천 원? 그 정도. 4천 원? 그 정도? 4천 원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얘는 커피에 대한 중고 가격이 4천 원. 근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맛이 있다는 전제하에 3만 원짜리 커피까지는 마실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매일 마신다? 그러면 1,800원이야. 무슨 중고 가격의 차이를 확실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커피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중고 가격 3만 원. 근데 그냥 카페인 보충용 살기 위한 어떤 영양제 느낌 1,800원. 카페인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중고 가격이란 그거거든. 그래서 제품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외부 중고 가격과 내부 중고 가격으로 바뀌고 자, 외부 중고 가격은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이고 소비자 외부 환경으로 적을게요. Sorry. 내부 증거 가격은 소비자가 어 sorry 잠시만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문단. 자,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이 문단에서 연결을 한다면, 내부 중급 가격에 대한 가치평가 반영, 소비자의 가치평가 반영은 어떻게 되냐. 자, 대체성을 가지고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 존재. 자, 이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한다. 자, 양의 값을 부여하면 내부 중거 가격은 높아지고, 음의 값을 부여하면 내부 중거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3문단. 이 내부 중거 가격을 체크할 때, 자, 이제 뭐가 3문단 들어가면 안 되나? 아, 맞죠. 자, sorry.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관여도라. 어, 특정 대상에 대한 중요성 지각.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 예를 들면 그 어른들은, 어, 그러니까 화장품은 가격 상관없이 좋은 거 써야지. 라고 한다던가, 또는 뭐는 비싼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관여도가 높은 거야. 이해됐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관여도는, 제품 구매 상황이나 특성, 흥미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자, 관여도가 높은 경우, sorry. 여기서 관여도 높은 거 말고, 제품 가격이 비싼 경우. 가격이 높아. 그러면 소비자 관여도도 높아져. 비싸니까 이 케이스는, 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매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해서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관여도가 낮으면 차별화 가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제품 탄생 대안 생각하는 절차 생략하고. 그러면 이전에 내부 증거 가격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과거 구매 경험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요 정도 체크 할게요. 나 가볼게요. 자, 나 지문은 주제가 이제 거래 효용의 개념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거든. 거래 효용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1문단에서 우리 필요 없는 제품 할인율이 높다는 충동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야, 이런 적 있는 사람. 저요, 저. 맥주 한 캔 먹을 거면서 네 캔 만 원이라서 꼭 네 캔 사야 돼. 아, 요즘 네 캔 12,000원인데 꼭 네 캔 네 캔 12,000원이라서 꼭 네 캔 사야 되는 사람 저요. 그래서 한 캔 먹을 거 네 캔 먹는 사람 저요. 저요, 저.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고, 지금 하나만 먹을 건데 원플원이라서, 원플원까지는 괜찮아. 원플원까지는, 하나는 공짜니까 무조건 사야 돼. 근데 투플원이라서 하나만 먹을 건데 두 개를 더 사고 하나 더 얻어가서 두 개가 남아버리는 상황. 님들 맨날 그래가지고 남은 거 하나 저한테 투척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 많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바로 이걸 우리가 비합리적 소비 행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서영아. 그죠? 네. 네. 거래 효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래 효용이란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실 우리가 투플원이면 2,000원짜리 살 때 원플원이면 1,000원으로 느껴. 투플원이면 계산이 잘 안 되네. 4,000원 나누기 3 하는 가격으로 느끼겠지? 맞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 가격인 내부 중고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자, 거래 효용이 구매해서 사용해서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무슨 말이야? 자,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가 사용했을 때 가치보다 크면 구매하는 게 낫다는 거죠. 실질적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잖아요. 편의점 갈 때마다. 맞지? 자, 그래서 비합리적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거래 후요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문다.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희소성이나 외부 증거 가격을 제시한 전략이다. 희소성 제시 전략은 한정된 시간, 수량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해서 소비자가 제품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장품을 판매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좀 어떻게, 100개 한정 판매입니다. 해놓고 5분 있다가, 여러분, 90개가 팔렸대요. 10개 남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오케이? 자,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 지금 사셔야 9,900원이에요. 이거 다 팔리면 9만 원입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 자,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제품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중고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허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걸 신뢰하는 건 우리가 뭐냐면 보통 올리브영에서 올영데이로 할인하는 화장품 살 때. 우리 알잖아. 이제 믿잖아. 올영데이 때 원플원으로 할인하는 특정 몇몇 화장품은 올영이 제일 싸다는 걸 믿고 사잖아. 맞지? 그게 바로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외부 증거 가격 제시 전략은 할인된 제품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외부 증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거. 뭐냐면 타사 제품 얼마 던져 놓는 거. 또는 우리 뭐 누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본 적 있겠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뭐 최저가 정책 뭐 이래가지고 더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마트 있으면 그 뭐 우리가 그만큼 환불해준다. 뭐 이런 식의 그 정책을 펼친 적도 있거든 마트가. 그런 게 바로 이 케이스죠.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가 제일 싸다. 여기가 가장 합리적이다. 여기에서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고.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증거 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인 경쟁 증거와 과거 제품에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증거가 있다. 어떤 거 있노? 님들 꼭 그 널디 이런 데 들어가면 꼭 가격 뭐 12만 9천 원 내고 착 체크해 놓고 밑에 3만 9천 원으로 바꿔 놓잖아. 이거에 홀린다는 겁니다. 제가 잘 홀리거든요. 널디에 제일 많이 홀리는데. 자, 자신의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하면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 거래 효용이 발생한다. 거래 효용을 높여서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거 사면은 이득이야라는 느낌을 높여가지고, 사게 만든다는 거죠. 기업이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내는 거래 비효용도 그러니까 거래 효용이 마이너스면 거래 비효용이야. 그러니까 거래 효용은 이거 사면 이득이하고 거래 비효용은 이거 사면 호구야 라는 느낌 드는 거. 자,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나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음의 가치를 가지죠. 안 산다 이겁니다. 소비자의 장기적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초과 수요가 있어도 제품 가격을 내부 증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서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초과 수요가 있어. 아까 내가 100개 한정 판매라고 이야기했잖아, 화장품. 화장품 100개 한정 판매인데 100개 넘게 팔렸는데도 얘네 100개 한정 판매 그냥 개구라. 얘들은 만 개도 팜. 근데 만 개 팔면서 100개라고 이야기함. 이거 됐을 때 거래 비효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뭐 콘서트 입장권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 가격 인상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래 비효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래 비효용 발생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기업 전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 의문다. 자, 할인율 높아서 할인율에 따른 충동 구매 설명합니다. 네. 유유는 안 적어도 되는 거 아시죠? 유유는 안 적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한 거다. 자, 이걸 우리가 거래 효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이 할인율이 높아서 충동 구매하는 걸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비합리적 소비 행위.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 가격인 내부 증거 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거래 효용이 구매 사용 가치보다 크면 그러면 자, 필요 없어도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끼죠. 바로 이 비합리적 소비 행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에휴, 알면서 매번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 자, 이 문단. 자, 이제 이걸 사용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면 기소성 제시. 저희 한정된 시간 수량, 제한된 공급 상황으로 정보로 제공. 소비자가 제품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저희. 자, 당장 구매 이득을 자극한다. 자, 요 케이스는 일단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공급 상황을 신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돼? 어,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내부 중고 가격도 높아지고, 왜안 지워지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얘들아. 위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것. 내부 증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로 결정되는데 내부 증거 가격을 높게 느끼면 내부 증거 가격은 내가 요만하면 이거 사겠다라는 가격이잖아. 그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가격보다 낮은 건 사겠지. 그러니까 내부 증거 가격보다 높아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 물건을 산다는 거죠. 거래 효용 발생.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 증거 가격 제시제예요.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증거 가격과 함께 제시한 수예요. 비교가 되는 다른 외부 증거 가격. 이때 보통은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인 경쟁 증거가 있고 과거 증거가 있습니다. 경쟁 기업 판매 가격. 과거 증거는 어, 자사 과거 판매 가격. 자, 이 두 가격을 뭘로 하면, 자, 내부 증거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마찬가지 내부 증거 가격이 높이 형성이 되니까 거래 효용이 발생하는 거죠. 야, 경쟁 기업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비싸요, 우리께 싸요? 이거잖아. 비싼 가격이 내부 증거 가격이 된다면, 그다음에 과거 증거, 우리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이만큼에 팔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3문단. 자, 거래 비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래 비효용은 어, 소비자가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무슨 말이야? 올리브영에
19,900원짜리 트리트먼트를 팔아. 근데 우리 그 가격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원 플러스 안 하네? 할인 안 하네? 안 사야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바로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속는 느낌을 받거나, 자, 거래 비효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과 수요가 있어도 가격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럼으로써 거래 비효용을 방지한다. 음. 근데,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들아, 9,900원짜리 9,900원짜리 크림, 그 영양 크림이 있었어. 근데 이걸 갑자기 3만 원에 판대. 그럼 누구 그거 사,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9,900원짜리 크림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3만 원에 팔면 이걸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만 원에 안 팔고 9,900원에 유지를 하다가, 근데 도저히 그 가격에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원자재 값이 올랐어. 그래서 이거를 한 15,000원에 판다고 쳐. 그러면 그 크림의 성분에 있는 어떤 재료가 가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다. 최대한 우리가 이 9,900원을 유지해서 10,000원 이하로 팔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다. 라는 걸 공지를 하고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나서 몇 월 며칠부터 얼마에 팔겠다 고 그때까지는 9,900원에 팔면 우리가 납득을 하고 초반에 살짝 15,000원이 됐을 때 그걸 안 살지라도 언젠가는 그 15,000원짜리 크림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안 삐졌다는 거지. 소비자가 삐끼가지고, 아니, 소비자도 사람인데 삐끼잖아. 삐끼가지고, 아씨, 이거 안 산다. 내가 안 사고 말지. 아이씨, 들어보서 안 살란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 가격을 높일 경우는, 가격 인상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뭐를 해야 돼? 정당성을 획득해야 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자, 거래 비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